첫째, 비파열 뇌동맥류는 상당히 흔한 질환이다. 둘째, 파열 발생률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셋째, 파열 발생률은 동맥류마다 천차만별이다. 뇌동맥류, 비파열 뇌동맥류 이렇게 해서 구글 서치를 해보면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머릿속 시한폭탄 우연히 발견됐다. 증상이 없어서 더 무서운 머릿속의 시한폭탄이다. 35세 이상 성인 7% 뇌 속에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폭탄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뇌 속에 폭탄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시한폭탄이라는 그 용어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은유적인 그런 표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급성으로 파열이 돼가지고 급작스러운 지주막 가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사망률도 높고 장애 발생률도 상당하기 때문에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검진 목적으로 찍어봤는데 발견이 됐다면 바로 시한폭탄을 하나씩 받게 되는 것인가요? 제가 사실 환자분들을 위한 영상은 천천히 기회가 되면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급히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된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도움을 드리는 그런 영상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느낀 건데요. 먼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뇌동맥류라는 진단명으로 진료를 받으신 분들의 숫자입니다.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2019년에는 거의 12만 명 정도의 환자분들이 진료를 보셨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일부는 벌써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뇌동맥류가 있다는 검진 결과를 받아들고 난 이후에 일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당연히 시한폭탄이 내 머릿속에 있다니까 심리적인 압박감은 상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좀 제작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변죽을 조금 길게 올렸습니다만 제 오늘 말씀을 일단 비파열 뇌동맥류, 특히 우연히 발견된 경우에는 상당수가 시한폭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시한폭탄이라고 한다면은 영원히 터지지 않을 불발탄으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조금 안심이 되십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제 말씀을 들어주시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슬기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조사해서 발표한 논문을 잠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경희대학교에서 일하고 계신 박순찬 교수와 같이 수행한 연구 결과인데요. 검진 목적으로 뇌혈관에 대해서 MRA를 검사받으신 18,237명의 건강한 분을 대상으로 해서 결과를 봤더니 330명에서 비파열 뇌동맥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전체 중 1.9%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남자분들은 전 연령대 한 1% 정도 내외,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높아가지고 2% 내외였고요. 60대 이상으로 가니까 심지어 한 4%대까지 나왔습니다. 다른 유사한 연구 결과들도 종합해서 보면은 전체 성인 인구에서 비파열 뇌동맥류 유병률이 대략 1 내지 2%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7% 이상으로 보고한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 2%라고 잡아도 상당히 보수적인 수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20%는 여러 개의 동맥류가 같이 발견된다고 하니까 여기 지나가는 100분 중에 한두 분은 시한폭탄 한두 개를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가 되겠죠. 엄청난 숫자 아닌가요? 이 정도면 전 국민이 패닉에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뇌동맥류가 파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되는 확률이 이렇게나 높은데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조금 위안이 되지 않으세요? 전혀 안 그러시다고요? 진단받은 이후에 잠을 설치신다고요? 심각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파열은 되지 않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부분 진단하시는 의사분들이 이 경우는
빨리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 경험을 비추어서 보면 대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치료 방침을 결정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그간의 통계 수치가 잘 말을 해줍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보면 비파열 뇌동맥류의 연관 파열 발생률은 평균 1%에 못 미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여건이 비슷한 일본 연구 결과를 한번 보시면 연간 파열 발생률이 0.95%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방 여기까지 왔으니까 논문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2012년도에 발표됐고요. 일본 내 여러 병원이 참여한 연구입니다. 5천여 명의 환자를 4년에 걸쳐서 모집을 한 다음에 그로부터 또 6년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됐는지를 추적해 본 연구입니다. 그랬더니 연간 출혈 발생률이 0.95%로 나온 겁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출혈 발생률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와 같이 모양이 안 좋은 경우에는 높은 출혈 발생률을 보입니다. 모양이 안 좋을 때는 치료를 꼭 하셔야 되겠죠. 또 눈여겨보실 거는 크기에 따라서 파열 발생률이 높은 것은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낮은 것은 0.36%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또 하나 더 눈여겨보실 것은 그 동맥류가 어디에서 발생한 동맥류냐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어떤 거는 굉장히 낮죠. 0.26%. 지금 이렇게 표시를 안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파열된 동맥류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0%인 거죠. 이와 같이 동맥류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발생했느냐에 따라서도 연간 파열률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비파열 뇌 동맥류가 다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비파열 뇌 동맥류는 상당히 흔한 질환이다. 둘째, 파열되면 심각한 상황이 되지만은 파열 발생률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셋째, 파열 발생률은 동맥류마다 천차만별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경계 부위에 위치한 병변들입니다. 거의 파열되지 않고 파열된다 하더라도 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낮은 그런 동맥류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뭉뚱그려 가지고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파열되어서 지주막하 출혈을 만든 동맥류하고 비파열 뇌 동맥류는 전혀 다른 질환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진단받고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의미는 또 아닙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우리가 앞에서 들어왔던 그 시한폭탄이라는 그런 표현에 적절하지 않은 동맥류들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뇌혈관 질환 전문의의 한 사람으로서 진단을 막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드린다면 우선 인터넷에 있는 앞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자극적인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일반화시켜서 대처하시는 것을 멈춰주시기를 바라고요. 뇌혈관 질환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예를 들면 신경외과의 혈관 분야 전문의라든지 신경과 뇌졸중 전문의, 그리고 저와 같은 영상의학과 신경중재시술 전문의가 그 전문가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워낙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담의 결과가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치료 방침을 제시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의의 판단이 유보적으로 들리거나 충분한 공감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전문가의 의견이 이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애매하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결정은 직접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의학적 의사결정에는 사실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요. 우리 의학적 의사결정에는 하나의 답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일수록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영역이 존재하는 거겠죠. 이런 경우에는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두 의견이 모두 일치하면 그에 따라 대응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엇갈리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의견이 엇갈린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세 번째 전문가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보시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제시할 수 있는 치료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겠죠. 이 경우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CT나 MR 혈관 촬영하신 거기서 의심했던 병변이 뇌동맥류가 아니라 뇌동맥류하고 유사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주 확인만 되면 깨끗하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제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조금 더 경과를 관찰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의견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 6개월 내지 2년 인터벌로 주기적으로 영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CT나 MR 혈관 조영술을 해서 동맥류가 모양이 변하거나 크기가 커지진 않는지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이면 그대로 이제 계속 가는 거고, 모양이 변하거나 크기가 커졌다 이러면 이제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문가의 의견이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된다고 이제 의견을 들으신 경우에는 치료를 하시는데 어떤 치료법을 할 거냐, 이거는 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까지는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말씀이죠. 치료 방침 상담을 받으시는데 굳이 명의 리스트만 기억거리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희 경험에 비춰보면 말이죠. 명의들은 대개 치료하는 쪽으로 의견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치료 성적에 자신이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최신직연으로 무장한 젊은 의사들이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 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매우 길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비파열 뇌동맥류가 머릿속의 시한폭탄인 것은 아닙니다. 그중 상당수는 폭탄이 아니거나 불발탄일 수 있으니까요. 진단하는 의사가 시급하게 치료해야 된다는 그런 부언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차분하게 대응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